2023년 11월 21일 14시부터 16시에 중년세대 삶의 의미 찾기 프로그램인 나느냐 꽃중년이 홍성 내포 신도시 제2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다. 내포사회복지연구원 원장 정효는 본 프로그램은 빈둥지 증후군과 갱년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존감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모델의 길로 가는 발판이 되고자 이 행사를 가졌다. 고 말했다.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이상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이론과 워킹 및 포즈 등을 연습해왔다.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캐주얼 복장, 드레스, 한복쇼 런웨이를 통해 모델들이 재능을 평가하여 시상식을 가졌다. 아선TV에서 영상 촬영 및 제작을 하였다. 안녕하세요. 중년 세대 삶의 의미 찾기 프로그램 나느냐 꽃중년 패션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민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추억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젊은 날의 추억을 소환해보시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내빈 소개, 국민의례, 내포사회복지연구원 연역 소개, 수료증 수여식, 정윤 원장님 인사 말씀이에요. 김용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와 홍문표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심사위원 소개와 함께 심사위원장님께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오프닝 무대는 성악가 박정섭 교수님께서 이태리 가곡 푸니쿠니 푸니쿨라와 11월의 어느 멋진 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패션쇼는 3가지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런웨이 4기 모델과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니어 모델과정 선생님들의 콜라보 무대를 시작으로 22명의 런웨이 4기 모델들 내서 드레스와 한복 패션쇼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델들께서 옷을 바꿔 입을 동안 홍성 군립국악 관현악단과 사랑성김 중창단이 계속해서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님들의 심사평가 이종순 총감독님의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들으며 시상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신과의 소통을 위한 깜찍한 발랄 중년세대 삶의 의미 찾기 나느냐 꽃중년 패션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내포사회복지연구원 김규성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단법인 충청 사랑가문화 이사를 맡고 있는 김규성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죠. 이런 분들을 위한 오늘 프로그램입니다. 나느냐 꽃중년 이름 멋있죠? 예. 오늘 21분의 새내기 모델들이 자리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 선대 기수들이 또 지원 워킹을 할 거고요. 이분들이 지나갈 때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큰 격려의 박수를 쳐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김용찬 도립대학교 총장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성래 홍성군청 가정행복과장님 자리해 주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원 홍보국 노인대학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경임 군립 홍성 국악관현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보민 교수님, 김보민 교수님, 예. 그 다음에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장님이신
이종순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내포사회복지원 원장이자 우리 사단법인 사랑가문화 이사장님이신 정윤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내포사회복지연구원 연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포사회복지연구원은 2020년 6월 15일 발기를 하였고 다음해 21년 6월에 사단법인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올해까지 4차례의 런웨이 패션쇼를 통해서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의 우울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차례에 걸친 학술대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강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00여 분의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해드리고 매달 다른 행사를 통해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지원해드렸고 겨울에는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찾아 연탄을 비롯한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쳐서 싱크대를 교체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내의 많은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복지 향상과 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포사회복지연구원은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동행이라는 취지하에 이사님들을 비롯한 자문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님들께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체는 정윤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수료증 시어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증을 전달해 주실 충남교육대학교 김용찬 총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증 성명 안경모 학교육과정명 내 인생 아름답게 무대도전 학습기간 2023년 5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1일 인정학점 2학점 주간대학 충남내포시민대학 의사람은 충남시민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충남내포시민대학장.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윤 내포사회복지연구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턱시도를 입고 나와서 당황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4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캐주얼 복장 모델들이 나오지만 중간에 드레스를 입거든요. 그래서 꼭 드레스를 입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턱시도를 1년에 한 번씩 입어보니까 몹시 귀찮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모델들이 출연하는 것을 전부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해서 저희가 달력을 제작해 드리거든요. 그분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겠죠. 오늘 출연하신 출연진들에게는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사진을 찍으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서 너무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4년 동안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임원님들, 또 도립대학교 김용찬 총장님을 비롯한 이종순 교수님, 항상 원든 각지에서 와주시는 우리 심사위원장님, 또 이은우 우리 모델협회장님, 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장이신 이현우 위원장님, 또 우리 국악관현악단 우리 이경림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님들, 또 우리 청운대학의 박정석 교수님, 이런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오늘 또 내빈 소개해 주신 우리 김규석 이사님도 너무 소개도 잘하시죠? 예. 깊어가는 가을날 또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런웨이를 시작한 지도 4년이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중년 녀석을 위한 런웨이 패션쇼는 인기를 더해가서 이번에는 모집 공고를 한 지 5분도 안 돼서 마감되는 그런
쾌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신청하시는 분은요, 컴퓨터 앞에 계셨다가 빨리 신청하셔야만 차례가 온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저한테 왜 차례가 안 오냐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시스템 위에서 받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 무대를 서는 분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랑도비는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동행이라는 취지 아래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문화 역량을 높이고자 중년 여성의 갱년기 극복을 위한 연예인과 동행 프로그램들과 같은 문화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님들을 비롯한 상임위원, 자문위원, 운영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무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노력해 주신 모델분들과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충남도립대 김용찬 총장님을 비롯한 이종순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뒤에서 묵묵히 구상해 주신 임원 여러분에도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백내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항상 기원드립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도립대 총장 김용찬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년 세대의 삶의 의미를 찾는 나누냐 꽃중년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헌법표현을 진행해도 오셨고 늘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정말 충남도를 위해서 열과성을 늘 다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즐거움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금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명품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제 갖고 싶고 값어치가 굉장히 귀하게 매겨지는 것들인데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한테 돌멩이를 하나 주고서 시장에서 갖다 한번 팔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은 돌멩이에 대해서 묻거든 대답을 하지 말거라. 그리고 어느 가격을 주고 이제 산다고 하면은 절대 그 가격대에 팔지 말아라.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이제 뭣도 모르고 가서 전을 피고서 돌멩이를 이제 팔려고 대기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시장에 가서 있는데 누가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돌멩이에. 근데 지나가는 어떤 노인 한 분이 그 돌멩이를 보고서 자기가 사겠다고 엽전 몇 장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그 가격대는 못 판다고 계속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더 올려주니까 올려줘도 못 판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것이죠. 왜 그러나 하고서. 보니까 그 돌멩이를 사야 되겠는데 안 판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사겠다. 가격을 계속 올려주는 것이죠. 그래도 결국은 안 팔고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서 그 고자기를 싸가지고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한 가치라는 것 때로는 이게 좀 너무나 좀 허무맹랑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화 같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곧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행사가 저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느냐 꽃중년, 정말 이름도 멋있고 하는 행사죠.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20여 분 이렇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주 정도를 40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이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프로들처럼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저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친구고 친지고 아니면 가족이고 자녀분들도 오셨을 테고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요. 혹시 진행하다가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더 큰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더 큰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축사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저도 해외는 자주 못 나가는데 국제평가라는 그 시럴드 잡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강한 나라가 좋냐, 행복한 나라가 좋냐, 이렇게 평가를 둘로 가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고 무기가 많은 그런 강한 나라를 선호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아마 더 그렇게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터키라든지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약간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는 복지를 우선해서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복지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국가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 복지, 생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가정적으로 편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아마 기본의 모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홍성문 내포에서 정면 우리 회장이 이끄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회가 깊고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노래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정윤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 김용찬, 제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참 잘 알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기 때문에 항상 주위로부터 존경을 가는 말을 들어왔던 분이신데, 이제 총장님으로 가셔서 더욱 큰 사회 활동, 또 전문적인 활동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후학도 여기 계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에 이와 같은 환경을 새롭게 만든다는 후학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총장님 특별한 배려가 많이 있어주시길 바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년은 우리나라 법적 나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세부터 59세. 그런데 요즘에는 장수 시대가 돼서 65세까지로 늘리지 않은 것이 일본, 노르웨이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통칭 65세 이렇게 불러도 큰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그 연령대에 알맞는 분들이 오늘 자리를 함께하셔서 더욱 이 중년이라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스가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년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중년 소리를 듣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아마 제일 안정되는 기가 저는 중년의 기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 생활도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도 안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년의 기본 요건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안정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묻는다면은 아마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분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만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금 좀 미숙하고 부족해도 나는 이런 희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데 만족의 희망을 걸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면 저는 행복도 저는 가까우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덧붙이면은 충청남도의 도청이 84년 동안 대전에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는 3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충청남도 도청은 대전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충남도민들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습니다. 딴 시도는 전부 자기 도에 도청이 있어요. 충남도만 대전에 있었어요. 조금 저속하게 얘기하면 대전에서 충남도가 도구살이한 겁니다. 곁방살이한 겁니다. 그래도 충남도민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주탄대하고 우리는 왜 충남도가 충남에 있어야지 대전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 주장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중년 측에서 이게 뭐냐 딴 시도는 전부 자기 도에 도청이 있는데 충남만 왜 대전에 있어야 되느냐 이 운동이 일기 시작을 해서 충청남도가 지금 13년째 대전에서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포는 충남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귀한 분들이 이 중년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값진 저는 충남도청에서 발생되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도청 소재지는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항선이라는 철도를 타고 서울과 평양 각지를 움직이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철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항선만 단선 철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철도가 5개 번역이 있습니다. 경부선, 경인선, 강원선, 우리 충청도에 있는 장항선. 장항선만 왜 단선 철도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참으로 잘못되어 있는 근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머니 뽑고 안주머니 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이 되면은 이제 이 장항선이 복선철도가 되고 우리나라 국토의 서해안 쪽에는 철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철도가 나서 서해복선 고속 철도가 또 하나 생기게 되면은 홍성역은 서해안의 메인역으로 발전이 됩니다. 하루에 3만 명 정도의 업무와 사무 그리고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홍성군, 이 예산군 내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은 중년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그 많이 오는 분들이 여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홍성예산 내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마저 국가가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년이 책임져야 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생활이라는 이름을 모든 단어 앞에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선진화돼서 성공한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은 국가가 약간의 경제적 뒷받침과 지자체가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48개 이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다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문화도 생활문화를 해야 되고 행정도 생활행정을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우리가 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상식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생활행동 그리고 저희같이 정치도 이제 생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때가 돼서 내려와서 하는 척하고 또 끝나면 날아가는 그것보다는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생활 정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생활화하는 또 여러분들이 중년에 오늘 모임도 이제 생활 중년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아마 홍성군 이 내포에 또 충남의 중심인 바로 이곳에서 중년 여러분들이 큰 우리 충남을 대해서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그런 운으로 발전하는 오늘 좋은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두가 다 환절기입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의 제목이 어쩌다 중년 해서 제가 꾸지람을 듣고 오늘은 나는야 꽃중년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저희 사단법인에 단단한 애정을 갖고 계시며 고문으로도 활약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